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제랑 또 사뭇 다르죠. 예, 시장이 뭐 어제만 해도 또 3,200을 장 초반에 가뿐히 넘어가면서 또 뭐 원위치 다시 되나 보다 이랬는데 결국은 오늘 보면은 분위기가 뭐 간밤에 우리가 장이 멈추고 뭐 계속 이어갈 줄 알았지만 뭐 간밤에 하루 사이에 또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다른 그런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의 분위기,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어제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오늘도 계속 이어지면 오늘 좀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던 게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같아서는 뭐 3천 제가 근데 어제 아침에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3,200 붙거나 넘어가면 현금 비중 좀 높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자랑질 했잖아요. 아침 방송에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시장은 잘 본다 진짜. 우리나라요? 여러분들이 다 장기 투자를 하실 마음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다들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좀만 오르면 팔 생각하고 앉았는데 누가 누구 보러 장기 투자하라 그러면서 나는 잽싸게 나올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권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자, 지금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게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관련돼서 내용들 한번 훑어가면서 말씀들 드려볼 테니까요. 자, 늘 그랬듯이 질문 좀 올려주세요. 질문 주세요. 질문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관심주야 뭐 맨날 제 관심주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장기로 저번에 아주 마음씨 넓게 말씀드렸던 2년 내로 10배 갈 거라고 주장하는 종목 하나 있고 그거 말고는 아침에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관심주예요. 저는 매일매일 그때 얘기 드리는 게 그날그날의 관심주니까요. 그거 말고는 제가 진짜 2년 정도 안에 10배 간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거가 희망적으로 전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고 종목은 0이요. 종목도 얘기는 잘해요. 제가 실제 매매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잘 올라가는 거 곧잘 얘기하잖아. 어저께 수익 플러스 시간에 전략주로 하나엔진 얘기한 거 어제 장중에 엄청 잘 갔잖아요. 어제 엔진주 얘기한 사람 있나 장 초반에? 예전에 거 잘 찾아보세요. 또 얘기 드리면 괜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거 자꾸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고 그렇다고 여기 올리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혼자 매매를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내용들 한번 가볼 텐데 먼저 뭐 주제니까 좀 많이 계실 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오늘 제가 주제를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7월 달 한 뭐 초순 정도 지나서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치 실적부터 해가지고 실적들을 이제 쭉 봤어요. 뭐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실적에 하이닉스도 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이게 사실 이제 8월 15일 정도 내외까지 실적이 다 발표가 돼야 되는 이제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오늘 8월
6일 아직도 뭐 한 8, 9일 남긴 남았습니다만 이 민재 막 발표들 하죠 이제. 예, 발표들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적어도 이번 그 어닝 시즌의 특징은 뭐 이 생각보다 안 나왔 뭐 그러니까 생각만큼 나왔네 이래가지고 안 움직일 수는 있는데 뭐 생각만큼 안 나오면 일단 가차 없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 또 의외로 슈팅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저께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보니까 롯데관광개발 이게 사실 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닌데 뭐 295억 예상했는데 330억 나왔다고. 어쨌든 신고가 흐름을 뭐 비슷하게 계속 띄고 있고 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350억 예상했는데 619억 나와가지고 좋았죠. 그리고 뭐 오늘도 셉니다만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으로 120억 정도가 시장의 평균 예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90억이 나오니까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발표가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롯데관광개발 그죠? 목표가 더 높였어. 24,000원까지 목표가 높인 리포트가 이제 막 나오고 있고 오늘 APR 아까 실적 뭐 800억대 영업이익 660억대 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지금 15% 아까 13이었는데 지금 이제 15 정도까지 올라서 굉장히 강하고 아까 초반에 대체거래소에서도 카카오뱅크 셌거든요. 상반기 영업 뭐 순이익이 2,600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14%기도 하고 역대 분기 중에서 또 최대치기도 하고 그래서 카카오뱅크 아침에 장 초반이나 그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굉장히 셌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들이 나오면 세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장품 업종이 아무래도 실적이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APR이 오늘 8월 6일 예정대로 했고 달바글로벌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요. 지금 APR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게 달바랑 뭐 실리콘2 같은 거 올라가는데 달바가 내일 모레거든요. VT는 다음 주 13일이고 뭐 이런 것들 일정이 쭉 있으니까 아직 발표 안 한 애들 중에서 발표 값이 잘 나올 것 같은 애들은 뭐 APR 같은 거 보시면 야 저런 반응이 나온다고? 에코프로비엠도 어쨌든 어제 오늘 반응 보면 결국은 실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인 거니까요. 실적이 잘 나오니까 시장에서 대우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 이제 자료들 보면은 뭐 실적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오늘하고 뭐 내일하고 모레까지 해서 이게 지금 시간대별로 실적 발표 근데 이게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까 APR이 원래 10시였는데 9시 한 반쯤인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뭐 미리 좀 공개가 된 면도 있는데 뭐 시간은 대충 지켜서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내로 또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 이렇게 있는데 뭐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그런 애들은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내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슈팅을 봤으니까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K리포트 중에서 아바코라고 있는데 약속된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할 제목이 이번에 2분기 매출액이 1,5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이에요. 그래서 500%가 늘어난다. 전년 대비해서 5배.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 맞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 안 돼. 분기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좀 사놓으면 괜찮겠다 했는데 오늘 거래량 늘어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바코 뭐 어쨌든 다음 주 내로 실적 발표했을 때 5배 늘었어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면 슛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실적 좋은 거 좀 잡아놓고 계세요. 실적 좋은 거. 아무래도 어닝 시즌인데 실적 좋은 거 갖고 있어야지 뭐 실적 안 좋은 거 갖고 견디시는 것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겠네. 이게 뭐 누가 봐도 사실 뭐 화장품 주는 실적이 잘 나올 법한 애들이니까 아바코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질문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질문 하지 마세요. 예, 질문은 금지. 개별 종목 질문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고 몇 달째 얘기 드리는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시는 것도 피곤하실 것 같은데 답을 들을 수도 없는 질문을 왜 자꾸 하시는지. 어느 분한테 해도 답을 해주면 저희들이 걸려서 막 넘어가는데 답을 안타깝게도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질문은 안 해주시는 걸로 해줘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네. 한전도 아마 실적 잘 나올걸요. 기저효과나 이런 거 따져보면. 한전도 지금 6%인가 올랐는데 한전이 아까 보니까 내일 모레인가 실적 나오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나쁘게 거기다 이제 원전 뭐 진출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두산이 그냥 대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전이 한수원을 이제 앞장세워 가지고 미국 원전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 이제 이런 게 한 2주 전부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한전이 그냥 원전주로 갑자기 분류가 되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원전주 말씀드렸는데 뭐 나쁘지 않죠. 오늘 원전주 어쨌든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2050년까지 100기가와트의 현재 용량을 400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400기가와트 그리고 2030년까지 10개 정도의 원전을 짓겠다. 근데 이거 사실 이래봤자 10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그 1000메가와트짜리 10기인데 10기가와트. 근데 이거 짓는 데만 100조가 든다는 거거든요. 하나당 한 10조씩. 자,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요 근래 몇십 년 동안 접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짓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2천억 불 투자한다 이런 거에 원전 부분도 들어가 있고 뭐 어쨌든 한전이 가든 뭐 두산하고 어떻게든 가든 뭐 현대건설이 가든 뭐 웨스팅하우스랑 연결돼 있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원전이 저렇게 어쨌든 10기나 짓는다고 일단 기본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도 6월 말까지 파악해 보니까 유럽 EU 국가 27개 중에 14개 나라가 지금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합쳐서 36개예요. 뭐 유럽도 솔직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성향도 있지만 어쨌든 36기나 지금 짓겠다고 도합 발표를 했기 때문에 원전 시장 뭐 솔직히 이거 이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뭐 공산권을 제외하고 맨날 말씀드리지만 지어줄 수 있는 나라가 뭐가 있냐 어디 있냐 뭐 맨날 미국이 이제 지재권 가지고 딴지 걸어서 그렇지만 실제 실행 능력은 많이 떨어질 거고 결국은 프랑스랑 우리밖에 없다고 일본도 물론 자체 원전을 짓겠다고 얼마 전에 뭐 검토 들어간다 얘기 있었는데 뭐 어느 나라도 쉽게 뭐 일본 원전을 뭐 받아들일 생각은 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호되게 그 사고가 났던 걸 다들 기억을 하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서구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랑 뭐 프랑스 정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정도에서 일단 기회윤이 많을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히토류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지난 1기 때만큼 막 으르렁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협상을 하면서 뭐 줄래 말래 하는 정도로 하니까 좀 조용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뭐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무기로 쓸 수 있는 히토류는 수출 통제한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무기를 나중에 뭘로 만들지 뭐 이런 그러니까 만들기야 만들겠지. 근데 뭐 성능이 과하게 떨어지는 히토류가 안 들어가면 성능 발휘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고 뭐 개도국에서 막뭐 얼라이언스 해가지고서 많이 캐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 7, 80% 차지하고 있는 이 히토류 시장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도 사실은 캐파가 안 나온다 이거죠. 중국 하나를 나머지 게 다 합쳐도 안 되는 거고 또 뭐 미국도 사실 히토류 광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캐내야 이제 채굴성, 채산성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리고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미국의 그 얼마 전에 뉴스 있었죠. MP 머티리얼스라고 미국의 그 광산 히토류 쪽 업체 중에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이거에다가 미국 그 정부가 4억 불인가 지분 투자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히토류 캐내면 뭐 보장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안을 하고 이랬다고 들었는데 얘네 맨날 신고가예요 요새. 예, MP 머티리얼스라고. 예, 근데 뭐 옛날처럼 우리가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운다, 히토류다 이럴 때 뭐 티플렉스나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스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진짜 반응이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제 그제 보면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그냥 장 빠지지 않는 정도 이제 버티는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히토류 쪽 좀 잘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히나 이 JS 링크는 사실 제가 본 회사가 되게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왜냐하면 바이오 쪽 회사에서 갑자기 히토류 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확 바꾸는 게 솔직히 저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업태가 저렇게 확 바뀌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죠. 예. 이거 안 되니까 저거 해볼까 이건데 뭐 솔직히 좋은 관점은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얘가 한 1년 사이에 한 9배 올랐어요. 적지 않게 오르기도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한 350억 정도 자금 삼자 유증하고 CB로 마련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쪽에다 영구자석 뭐 공장을 짓는데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호주의 그 라이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얘가 비중국 치고는 세계 최대 정제 제품 생산 기업이라서 만약 저 관계가 맞고 말레이시아에 한 3,000톤 규모의 영구자석이 만약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공장이 돌아간다고 하면 뭐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서 뭐 단기에 주가에 큰 악재는 아닐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건데 고가 플레이가 지금 나오곤 있는데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뚫어주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3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뭐 흐름을 한 2, 3일 더 추적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증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우려들 또 관세 협상의 평가를 가지고 막 꼬라 박았죠. 그러고 나서 이틀 정도 올랐어요. 그러고 3,200을 간신히 어제 장중에 장 초반에 넘었었는데 그걸 못 지키고 빠졌어. 그러고서 오늘 미국이 또 뭐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니 걔네도 지금 그 지수가 고점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맨날 달라져요. 어떤 날은 경제 지표가 안 나오니까 금리 인하 여러 번 하게 생겼다면서 유동성 장세 나온다 이러면서 좋아하다가 오늘 새벽 사이에는 또 반대 해석인 거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이러면서 근데 물가는 또 올라가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렇게 맨날 하루 다르게 해석이 달라지는 그게 이제 지수가 고점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맨날 그 막 일희일비하면서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현상들 나오는 게 뭐 사실 정상은 아니죠. 어떤 하나의
그 팩트나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맨날 바뀌는 게 사실 예,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들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아까 뭐 근데 오늘 뭐 좀 오른다고 여러분들 자극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이게 종목을 지금 말씀드린다고 뭐 당장 어떻게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제가 그냥 제 관심주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와이바이오 로직스인데요. 공교롭게 오늘 뭐 한 7%좀 올랐는데 뭐 오늘 오른다고 이게 뭐 오늘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것만 남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저는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국채과제로 2개쯤 이중항체 관련된 주간사도 됐고 또 최근에 350억 정도 CB도 발행 성공을 아마 내일쯤 돈이 들어올 걸로 예정돼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한 2년 정도 운영 자금은 충분할 거고 어쨌든 지금 바이오 기업들의 숙명은 돈이 모자란데 그걸 뭐 최근에 다른 기업도 일부 하는 것처럼 주주 배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올 거냐 아니면 삼자 배정이냐 아니면 CB냐 뭐 이런 이제 돈은 땡기려고 그래요. 바이오 기업들의 숙명입니다. 지금 돈들이 없어요. 임상은 계속 해야 되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주주들한테 그냥 덤태기를 씌우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뭐 CB라든가 제3자로 해서 어떻게든 타인의 어떤 돈 있는 쪽에서 이제 끌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동사는 이게 특이한 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12개가 넘는 증권사로부터 작게는 5억에서 100억씩 모아서 350억의 풀을 만들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게 해석하면 여러 증권사가 공이 생각해도 얘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CB 같은 게 만약 나중에 역할이 좀 뭐라고 할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CB 발행이라는 게 알고 보면 약간 짬짬이 같은 역할이 있어요. 1년 정도를 거의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뭐 100억이든 뭐 2, 300억이든 500억이든 이렇게 뭐 펀딩을 해가지고 CB로 발행을 했어. 1년 써.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시간이 열리게 되는데 항상 이게 암묵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너가 나 돈을 좀 해주면 1년 있다가는 분명히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꽤 값어치 있는 주가가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암묵적인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CB 누가 그거 무료로 1년 동안 몇백억을 빌려주겠습니까? 그 기업이 뭘 보고 주가가 결국 1년 있다가는 굉장히 괜찮겠지? 이런 진짜 암묵적인 기대감 내지는 비선의 약속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가뜩이나 또 무이자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CB들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하다못해 뭐 되게 웃긴 경우지만 이번에 그 저거 대선하고 겹쳐가지고서 아주 난리가 났던 기업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 되게 우연히 이제 겹친 거긴 한데 이 상지건설 있지 않습니까? 상지건설 이거 지금은 뭐 올랐던 게 무색하게 지금 다 원위치 그러니까 아직도 원위치 안 됐어. 3,000원에서 5만 원 갔다가 지금 12,000원 됐으니까 3,000원대 생각해보면 아직도 꽤 높은데 이거 얘네 한 2, 3만 원일 때 이거 CB 전환해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나왔어요 사람들. 이게 1년 전에 공교롭게 대선 훨씬 이제 진행되기 전 얘기인데 우연히 얻어 걸려가지고 굉장히 싸게 CB를 1년 전에 발행했었는데 최근에 그게 전환이 되면서 엄청나게 먹고 나온 그런 경우 이건 누가 대선을 그렇게 그림처럼 예측을 했다던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이렇게 해피하게 끝난 CB 전환에 대한 이슈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들 생각해보면 저는 CB는 어쨌든 최근에 제가 가진 생각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CB는
사실은 발행 시점보다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전환되는 시점 한두 달 전에 잘 보셔야 돼요. 예, CB를 최근에 이제 발행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근데 1년 한 10달쯤 있다가를 사실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정 체크를 잘 해놓으셨다가 진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전환되는 시점 부근돼 갖고서 어떤 유의미한 주가 변화가 일어나야 결국은 전환을 시켜서 엑시트를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요런 얘기까지 드리고요. 어쨌든 예, 좀 중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업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예, 오늘 하루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뭐 일희일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저 정도에서 뭐 제가 오늘 뭐 나름대로 장 빠지는데 6, 7% 올랐으니까 너무 좋다, 뭐 다행이다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딴 애들 저 엄청나게 비싼 애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었죠. 그 바이오 계열 하반기 때 물론 어느 증권사의 주장이긴 한데 하반기 바이오 기업들 그 비만이라든가 뭐 항암이라든가 또 치매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 7개, 한 7, 8개 기업을 이렇게 거명한 그런 리포트가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어요. 한 2주 됐나? 한 2, 3주 전에 나온 게 있는데 그때 보면 사실 제가 그때 아마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나머지 기업은 최소한 몇 조 단위에서 10조 단위 이런 기업들이었고요. 유일하게 1,000억 초반에 있는 기업은 얘밖에 없었어요. 진짜. 예. 뭐 그래서 지금 뭐 리가캠도 막 올라가는데 그때 거명됐던 기업들 보면 뭐 리가캠, ABL, 알테오젠 해가지고 뭐 D&D 파마텍도 있었나? 그리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비싼 애들만 잔뜩 있었는데 유일하게 1,000억대, 뭐 1조 안 되는 기업은 유일하게 거명이 됐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게 나중에 얼마나 뭐 빚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최소한 한 두어 달 이상 들여다본 결론으로는 제가 본 바로는 어쨌든 얘가 비전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상당히 안 간 애 중에 하나, 예,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부를 해보셔라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예. 자, 계속 말씀을 또 드리는데, 자, 지금 뭐 어제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이슈가 우리가 뭐 장 빠지는 게 그러면 세제 개편이 여전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냐? 물론이죠. 당연히 지금 당장 뭐 2, 3일 내 주말까지 이런 확정은 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요? 아니, 카드가 있는데 그걸 누가 빨리 써버리겠어요. 아주 결정적일 때 쓰는 거죠. 지금 어차피 뭐 정부의 개편안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쇼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남았는데 지금 막 뭐 누가 발설을 해가지고 고칠게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한 뭐 언론도 있었단 말이에요. 50억 유지로 무게 추가 뭐 기운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정부안을 흔들면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도 하루 이틀 주가 빠졌다고 정책을 재검토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들이 다 뉘앙스가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얘기는 들어보겠는데 이게 고치기 위한 전제 조건이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서 어쨌든 놀래니까 빨리 그냥 수습을 하자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 버전이 다른데 제가 제 생각대로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국회 일정상 빨라봐야 그 결정은 9월달 정기국회고 아니면 10월달, 11월달 뭐 임시국회 같은 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당에서도 당연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라는 게 사실 까놓고 보면은
뭐 트럼프도 사실 바이든 정책의 정반대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저 전임이 했던 거 나 무조건 갈아 엎는다. 이게 사실은 트럼프도 많이 하는 뭐 전략이자 정책이지 않습니까? 뭐 파리 기후협약 내가 있을 때 탈퇴했는데 네가 다시 들었니? 나는 또 탈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사실 당이 바뀌니까 그건 뭐 이거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거든요. 그 전에 했던 거 다 갈아엎는다예요. 다 반대로 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제 개편도 이게 옳으냐 뭐 그르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뭐 어쨌든 지금 재판을 받는 식으로 뭐 코너에 몰려 있는 전임 정부가 했던 모든 거는 사실 다 부인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거죠. 이대로 놔둔 거 얘네들 제대로 한 거 아니니까 일단 다 원복시켜 버려. 그 전에 그러니까 윤 정부 바로 전 정부 수준으로 다 돌려놓는 게 그러니까 문정부 시대로 돌려놓는 게 그냥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분명히 뭐 증시 환경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냥 이걸 원위치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이제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뭐 인상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도 사실 좀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연 진짜 한 5, 6년 전에 그 상황으로 돌려놓는 게 정상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별 고민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다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법인세를 1% 원복시켜서 뭐 몇 조든 10몇 조든 20몇 조든 그냥 다시 걷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하라고 좀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참 이거부터 시작해서 대주주 저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진짜 뭐 50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진짜 100억으로 그냥 제 생각이면 100억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좀 올리는 게 차라리 시장 5,000포인트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진지하게 해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솔직히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출범하고 나서 내민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원복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전 정부가 했던 건 다 글러먹었으니까 그 전전 정부 쪽으로 다 돌려놓는 걸 일단 추진하자.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책으로 지금 미니까 예전과 다른 지금 환경에서의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게 계속 말씀 올리지만 빨리 결론이 안 날 확률이 높아요. 좀 애간장도 태워야 되고 이럴까 저럴까 굉장히 고민하는 척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뭐 찔끔 약간 조정해 줄게 아니면 이런 정도 아니 뭐 도루 조정해 주면 아니 도루 원복 그러니까 원복이라는 게 고치지 않을게라고 하면 뭐 시장이 그때 또 핏을 발휘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막 악재처럼 작용하다가 막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결국은 결론을 내릴 때 보면 그거에 걸맞는 뭐 이슈가 뒤에 숨어 있어야 그런 걸 하잖아요. 결국은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서 우리는 너네 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 그냥 생뚱맞게 뭐 순수하게 순진무구하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빨리 다시 손을 볼게요 이렇게 순수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이거 빨리 고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한번 으르렁대리긴 했으니까 무조건 뭐 정부 원한대로는 안 될 거야 이런 시각으로 뭐 51대 49 정도로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겠죠 지금은.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부안과 국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거에 뭐 중간 단계 정도에서 대충 타협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되게 웃긴 게 오늘 물론 이제 시장 보면은 뭐 외국인이 좀 팔고 기관은 별로 이제 팔진 않는데 근데 냉정하게 지금 어저께 나온 거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지만
여러분 이거 뭐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증세 세제 개편안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비중 줄이라고 그랬다잖아요. 이게 어제 아침발 뉴스였단 말이에요. 그저께 밤에서 어제 아침에 나온 뉴스. 뭐 줄여라. 근데 말은 왜 안 들었지? 어저께 지수 막 4, 50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현선물 다 샀는데 얘네들 말은 왜 안 들은 거? 예, 글로벌 IB들이 이렇게 줄이라 그랬는데 왜 안 줄이고 계속 사지?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리포트나 이런 거 뉴스로 해가지고 막 안 좋게 떠들면서 내심 속으로는 또 사는 애들 이런 거가 이제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막 시장이 5천 갈 거니까 막 사요 이러면서 뒤로는 파는 놈들이 정말 이제 나쁜 놈들이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들은 줄이라고 저렇게 하면서 우리는 많이 마치 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사는 애들. 예. 이런 애들은 차라리 고맙죠. 나중에 보면 사고 있으니까 쟤네들 사는 동안 뭐 시장이 그렇게 폭락은 안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지금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별로 안 줄이고 있는 거, 뭐 그거는 차라리 다행이고, 도대체 누구 보러 줄이려는 거냐 이건.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뭐 심지어 100조를 운영하는 미국의 헤지펀드에서 국내 운용사 여기 빌리언 폴드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에다 지금 4천억을 맡겨서 우리나라 운용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 몇 군데 IB가 얘기하는 한국 비중 줄여 이런 것과는 좀 역행하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줄이라 그래서 무조건 줄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막 줄이라고 얘기할 때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좀 견디거나 참아야 될 때 아니야. 그러니까 줄이는데 실제 줄이는 애들이 막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보이면 또 모르겠는데, 적어도 어제 오늘 사이에서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줄이라고 무조건 나부터가 줄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무서운 말인데, 이건 이제 뭐 일부 증권사의 이제 주장이긴 한데요. 9월 달에 지금 패드워치의 확률이 뭐 85에서 한 95 사이 정도 돼요. 금리 인하의 확률이. 근데 심지어 이제 비컨 얘기도 나옵니다. 0.25가 아니라 0.5 한꺼번에 내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제목이 그거예요. 금리 인하가 미국 증시의 버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옛날에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올랐던 몇 번의 사례들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뭐 이미 버블이 만들어지곤 있는데 9월달 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새로운 또 유동성 장세 이래가지고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참고 사항인데요. 뭐 진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기폭제라는 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폭제니까요. 기폭은 진짜 그냥 기세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다는 거고, 버블이라는 건 이제 평균값이 있으면 이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 풍선이 그냥 입으로 불다가 갑자기 뭐 그 자전거나 그 자동차 바퀴에 그 바람 넣는 그런 걸로 쫙 하고 넣으면 그냥 순식간에 확 불어날 거 아니에요. 부피가. 그런 식의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때 진짜 매도 타이밍으로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버블의 기폭제의 끝은 뭐 버블이 터지는 것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예. 이 기간이 물론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게 몇 주 간다, 몇 달 간다, 뭐 여러 버전이 있겠지만 기폭제니까 상당히 짧게 굵게 가고 끝나겠죠. 오랫동안 가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주제 중에 제일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오늘 아무래도 바이오도 좀 그렇지만 반도체 쪽이 좀 약하죠. 반도체 관세를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한다 돼 있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 뭐 생각보다 많이 그 쇼킹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소폭 지금 얘기는 뭐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다가 이제 1년 지나선 150, 2년 지나선 25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 가서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반도체도 솔직히 똑같은 얘기인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거라 그래서 뭐 1년 동안은 저율이니까 별로 놀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도 비슷해요. 반도체도 저번에 의약품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낮고 1년 차, 2년 차마다 더 올라가는 아마 차차적인 관세 인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그 데이터 수치가 안 나오고 그러는 게 일단은 그런 인플레 영향 같은 것들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체는 오는데 인플레는 있고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과연 이게 지금 미국이 뭐 장이 좋으니까라는 말로 다 무마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뭐 지금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일정도 따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아주 따뜻하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실적장. 그래서 아바코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오늘 원래는 사실 주제를 ESS로 하려고 했는데 요새 뭐 ESS가 매우 따사롭잖아요. ESS 기회를 잡은 2차 전지주.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중국 제재를 틈새 타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ESS 시장을 이제 진출하고 공략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전 세계 ESS 시장은 분명히 2030년까지 굉장히 높은 속도로 성장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ESS는 사실 지금 전기차의 한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쓰이는 배터리의 양으로 보면, 전기차랑 따져보면. 왜냐면 아직 뭐 파이로 보면 적은데 그 대신 성장의 개념,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을 모토로 하는 AI 전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 많이 굴리는데 그 전기를 공급하는 신재생의 입장에서 ESS가 따라붙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당위론이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ESS는 제가 봐서는 저도 지난주에 수요일날, 오늘도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야간 방송 때 제가 ESS 섹터를 말씀드렸고 거기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야간 방송에 나와서 ESS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그때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두 종목씩 이제 얘기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이거죠. 예요. 한중 NCS라고 이게 이제 순행식 ESS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거 어저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목표가가 4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이거 4만 450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가 3만 3천 원인가 그랬었는데 어저께 25% 올라가면서 오늘도 뭐 추가 상승이 좀 나옵니다만 이거였고 하나는 이제 LG향으로에서 세아 메카닉스 말씀드렸는데 얘는 뭐그 사이에 별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얘도 괜찮아요. LG향으로 나름대로 그 알루미늄 뭐 껍데기인가 그 케이스 이런 거 좀 많이 납품하는 회사라서 뭐 추세가 좀 여전히 좋습니다. 아까도 한 6% 올랐다가 지금 보합권인데 계속 뭐 우상향 추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ESS는 어쨌든 제가 봐서는 뭐 전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기는 뭐 맨날 이제 생산하면 바로바로 쓰면 돼 이런 거지만 사실 우리 전원 콘센트에 있는 전기라는 게 그냥 마냥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전원 뭐 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전문가거나 친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 전기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전원 뭐 전기 전선 속에 있다가 계속 이렇게 소모되는 거죠. 날아간다고 할까? 예, 그런 개념으로 계속 누수가 일어나는 건데 그걸 결국은 저장했다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 제가 봐서는 진짜 ESS는 나중에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예, 뭐 지금 이미 벌써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기회가 중국 ESS에 대해서 올해가 40%인데 내년도는 58%의 관세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대비하는 표를 보면은 중국 배터리랑 우리나라 배터리가 있는데 ESS 자 중국은 올해가 40%예요. 내년도가 58%입니다. 예, 요렇게 맞는데 우리나라 지금 예, ESS 배터리 우리나라 거는 15%거든요. 미국에서 만들면 물론 0%고요. 어쨌든 비교적으로 내년에 58% 생각해 보면 40%에서 58%만큼의 가격적인 어떤 예, 좀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서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ESS 쪽 중국을 이제 계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예, 지금 미국 쪽에 이런 라인들 깔면서 ESS 쪽 거점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만든 장표는 아닌데요. 뭐 어쨌든 ESS 이게 지금 바탕이 돼가지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데 어제 상쳤던 신흥 SEC도 있고 에코프로 BM, 한중 NCS, 에코프로 머티, 삼성 SDI 같은 게 뭐 거의 대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어쨌든 지금 그 마스가라고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예, 우리 K조선 뭐 미국에서 어쨌든 크게 쓰인다. 근데 이게 물론 제가 봐선 뭐 지금은 막 이제 온통 기대 부푼 거 중심으로 주가들이 형성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선 내심 어떻게 뭐 나중에 따져보면 뭐 우리 협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게 뭐 일본하고 할 때도 트럼프가 발표했듯이 일본이 투자한 거 뭐 그때 5,500억 불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수익 나면 90%는 우리 거야 미국 거야 이렇게 거기 X에다가 트럼프인가 거기 그 SNS에다가 올렸는데 우리 거 할 때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옆에 딴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서 뭔가 되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펀딩을 하든 뭘 해서 했는데 나중에 정말 정산이 되는 시점은 사실 이게 1, 2년이 아니거든요. 몇 년 뒤 얘기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서로의 이해관계대로 그냥 뭐 발표도 약간 뉘앙스가 있는데 굳이 막 다툼을 하려고 안 그래요. 뭐 이번에 그 농수산부 쪽에서도 쌀 개방, 소고기 개방이 된 거니 만 거니에 대해서 계속 기자가 물어보니까 결국은 답이 뭐냐면은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한마디로 예. 그냥 서로 발표하고 싶은 내용들로 발표한 거다 이거죠. 예. 나중에 진짜 뭔가 그 정산을 하고 뭐 할 때는 진짜 숨어 있는 진짜 뭐 계약서라든가 진짜 뭐가 뭔지 뭐 그때나 돼야 공개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나라도 뭐 미국하고 협상한 다음에 발표되는 거 보면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버전이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약간의 이해관계 차이를 두고 그냥 각국에 유리하게 좀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너네 왜 그랬니 이렇게 언론이 자꾸 물어봐도 시원스럽게 대답은 안 합니다. 그냥 뭐 국익 뭐 나라 쪽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얼버무리고 가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뭐
그걸 막 따지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여. 예, 저도 그냥 그렇지 저렇게 그냥 발표하는 거지. 예. 뭐 쌀 개방이 99%쯤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처럼 완전 개방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뭐 99%나 100%나 하면서 예, 우린 99%인데 1%쯤은 개방 안 했으니까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별반 뭐가 다른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발표의 한마디로 뉘앙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조선도 그러니까 지금은 막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막 디립다 가서 뭐 교육도 시키고 인재 양성도 해주고 뭐 조선 막 뭐 만들어 거기 가서 항만도 새로 막 예, 깨끗이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 짓고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러긴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이게 정산의 어떤 개념이 된다고 봤을 때는 뭐 제가 봐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해서 떼돈을 번다? 뭐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윤을 챙겨서 온다 이런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건 예, 무역 수지의 굉장한 이제 수평 아니에요. 예, 근데 여전히 뭐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개방이 됐다는들 뭐 미국 자동차 관세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돈 주고 미국 차 사가지고 쓰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막 많냐? 뭐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도 뭐 자동차 시장 한국이 닫혀 있다가 개방이 된 거 봐라, 뭐 내치적이다 이렇게 막 자화자찬했다는데 뭐 얼마나 싸게 들어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세가 안 붙고 그냥 들어오면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보다 비슷한 동급이 더 싼 건지 여부도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로 들어오길래 개방이 되면 뭐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 범람할 것처럼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솔직히 보면 뭐 그렇게 열어줬다 그래서 뭐 무역 수지가 대번에 막 역전되거나 막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쪽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뭐 무역 수지는 줄겠죠. 관세가 그만큼 붙으니까 뭐 가격으로 다 녹여서 관세대로만큼 15%씩 올려서 받지 않을 거잖아요. 조금씩 그 뭐 반반이든 어떻게 녹여서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쨌든 무역 수지가 줄어드는 거고, 미국은 또 제 생각엔 저렇게 뭐 투자분을 받아가지고 뭔가 예, 이득을 챙겨가지고 그 중에 뭐 90%를 취한다 이렇게 해갖고 또 대차제조표를 뭐 손익계산서를 맞추려고 할런지도 모르고 이건 진짜 제가 봐서는 최소한 2, 3년 뒤 얘기거든요. 뭐 제가 봐서는 이게 뭐 다음 분기부터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서로 그냥 끙 하고서 그냥 모른 채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보이게끔 우리는 뭐 원전도 진출하고 조선도 진출하고 뭐 알래스카도 제안을 또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해갖고 진출하는 게 그냥 미국 시장 가서 뭔가 지평을 넓히면서 예, 기회를 창출하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당분간은 미국은 또 미국대로 약간의 이제 뭐 일본이나 뭐 최근에 이제 EU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규모의 투자를 뭐 담보로 해가지고 관세 협상을 벌였으니까 또 그러겠죠. 아 리쇼어링 뭐 저런 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막 우리나라로 미국으로 몰려온다 뭐 이렇게 뭐 또 뭐 엄청나게 또 예, 떠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영향들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아까 뭐 한 16, 17까지 마이너스가 났다가 지금 보니까 뭐 예,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강하고 지금 보니까 여행주 약간 노랑풍선이 살짝 올랐다가 좀 내렸고 지금 전고체 쪽이 세고요. 그리고 리가캠 같은 또 종목이 세고 지금 어제부터 한 열흘 일정으로 저 스위스 제네바에서 탈플라스틱 예, 그 유엔 뭐 관련된 그 무슨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뭐 세린 BNG라든가 뭐 에코플라스틱이라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열흘 사이에 한두 번쯤은 뭐 협의에 다다랐다 아니면 뭐 뭔가 뭐 동의를 많이 받았다 이럴 때 우리나라가 워낙 뭐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해서 뭐 일가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규제에 따른 어떤 그 파급 효과도 클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들이 좀 과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원전 얘기는 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원전을 멀리하고 신재생으로만 가다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뭐 파산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고 그런 예를 보면서 유럽이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져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마운자로가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무지 셌던 게 마운자 원래는 위고비 한 7, 80% 유통하는 회사인데 마운자로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지 선구매를 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제 강세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뭐 효과는 어쨌든 가격 대비해서 효과는 마운저라가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유통사가 진짜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뭐 원래 직통 유파 뭐 유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만 유통이 좀 많이 되면 누군가 이제 그런 제약 채널, 제약의 그 영업 채널이나 유통 채널 같은 것들을 끼고서 유통을 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따내는 회사들 뭐 주가가 한번 좀 세게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히토류 얘기는 아까 좀 드렸으니까 패스. 그리고 현대로템은 오늘 좀 약한데 야 이게 목표가가 32만 원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리포트가 10개 이상 나왔는데 뭐 25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까지.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온 날은 이제 20만 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60%나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런 날 보통 보면 이제 목표가 올린 날은 보통 조금 주춤해요. 올려서 좋다 이런 거보다는 원래 기존 목표가에 근접했거나 넘으니까 왜냐하면 이 32만 원 쓴 리포트의 그전 목표가는 1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16만 원인데 20만 원 되니까 32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에서 30이 가는 여정이 남아 있다라고 다시 생각을 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꾸역꾸역 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근데 제가 봐서 조금 캐파를 더 훨씬 늘리지 않거나 아니면 해당 국가에서 뭐 생산하게끔 기술 지도나 이런 걸로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자주포든 탱크의 양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좀 정해져 있단 말이죠. 뭐 여러 개 나라 진짜 다 수주한다고 이게 그냥 이렇게 체차적으로 그냥 연도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막 늘어나는 건 아니죠. 캐파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 양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셌는데 아마존이 그 양자 유명한 그 아이온큐에다가 3천만 달러 투자했다라고 공개한 거 가지고 아이온큐라든가 뭐 어저께 그 미국에서 양자컴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면서 센 흐름들이 오늘 뭐 KCS라든가 엑스게이트, 뭐 ICTK 뭐 이런 것들 강세가 초반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오늘 강하죠. 뭐 SK온도 지금 뭐 전고체 그냥 올인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지금 전고체 29년 정도쯤에 이제 상용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이수 스페셜티라든가 뭐 많은 기업들이 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아까 지수가 많이 회복됐네요. 마이너스 4밖에 안 되고 좋아 부러졌네요. 좋아 부러졌어. 시장은 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지금 11시 임박 하기까지 올라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좀 질문 주신 거 있으시면은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좀 훑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 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그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 하시지 않도록 하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당 종목 주가 분석은 뭐 실적 분석이나 이런 거는 뭐 내용을 뭐 기사라든가 이런 걸로 나오니까요.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비움은 도대체 언제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던 분들이 이제 최고라고 하고 앉았네. 그래요. 이제 원래 2차 전지인지 울던 분들이 조금은 이제 얼굴색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나만 장기 투자해 갖고서 장기 투자하면 오를까요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증권사 지점장 할 때 오셨던 초로의 신사분이 계세요. 그때도 한 80대 중반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뭐 강남에 있는 계좌를, 저의 이제 수원지점장 할 때인데 오셔가지고 계좌를 옮긴다고,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제 수원에 있는 그 실버 카운티로 이사 오시면서 계좌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셨는데 80대 이제 할아버지시니까요. 뭐 근데 계좌 옮기는데 보니까 어이구 잔고가 600억이네. 그때 이제 그 분할되지 않은 삼성전자가 만주 있으셨거든요. 그때면 해도 한 350만 원 정도 할 때니까 그거 만주면 그게 350억이에요. 그거 말고도 뭐 LG화학 뭐 해가지고 한 20개 종목 있었는데 다 합치니까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매입 단가가 합치니까 50억이네. 50억치 사셨는데 600억이 된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돈 벌 때마다 계속 주식 사갖고 모으셨대요, 그냥. 근데 그분이 뭐 엄청나게 이제 학력도 좋으시고 뭐 직장도 엄청난 데 다니셨어요. 한국은행에서 무슨 이사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뭐 부동산보다는 어쨌든 주식을 계속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뭐 30년 이상을 계속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억치 사셨는데 그게 600억치가 되신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 30대나 한 40대 정도 됐어. 70대 돼서 거부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냥 뭐 버는 족족 뭐 가게를 하시든 뭐 월급을 받으시든 버는 족족 남은 것들이 있으면 그냥 주식을 계속 사가지고 모으시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한 2050년도쯤 돼서 한 25년 모았다. 2050년도쯤 돼서 우리 계속 모아간 게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큰 돈이 돼 있을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미래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사실 옛날부터 모으시던 분들도 생각은 그거였을 거예요. 어떻게든 주식도 올라가긴 간다. 느리지만 어떤 때는 또 과하게 내리기도 하지만 결국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옛날에 1000대인 코스피도 있었지만 결국은 최근에 3000을 간다라는 건 어떻게든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거. 최근에 사실 이것저것 없이 모았다고 하면 내가 종목에 셀렉에서 실패를 해서 이번 1000포인트 오르는 장에서 못 먹었다 일 뿐이지, 뭐 무난하게 갖고 있었으면 주식 지수에 투자를 했어도 40%는 오른 거 아니에요. 지수 자체 ETF라든가 뭐 코스피, 코스닥의 ETF나 레버리지를 사셨으면 30-40%에서 40-50% 올랐을 것 같은데, 뭐 그런 행보 포함해서 물론 내려가는 타이밍도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오른다, 우상향이다, 뭐 이런 게 담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 투자가 결국은 올라간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뭐 3천에서 시작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에서 뭐 100%를 다 실어놓고 10년, 20년 기다리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우리 기업들의 아주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북밸류의 평균값의 그 1배는 2,900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900 이상의 지금 3,200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버블이 일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수의 버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래 더 벌 거니까라는 게 적어도 들어있는 수치거든요. 안 들어있으면 이렇게 못 올라가죠. 근데 어쨌든 올라가는 거는 미래에 더 벌 거야라는 암묵적인 동의 내지는 기대가 있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00%를 다 담가 놓고 그냥 10년, 20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뭐 월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25년을 계속 분다고 하면 그거는 좀 왜냐하면 좀 지나서는 분명히 되게 또 빠지는 해나 빠지는 달도 있을 거고 결국 위아래로 등락이 있으면서 결국 20년, 25년 있다가 봤을 때는 뭐 그때야 저도 그때는 아마 25년 뒤면 뭐 주식도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확률도 높은데 뭐 그때야 되면은 뭐 진짜 우리 지수 글쎄요 최상위도 한 6, 7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25년 뒤면 우리가 이제 뭐 아이 도저히 안 그럴 것 같아 그래도 결국 그런 정도의 뭐 미래에 대한 진짜 개념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진짜 주식을 왜 하냐? 우리가 미래에 5천도 벌 거고 6천도 벌 거고 7천도 벌 거고 이거에 대한 진짜 뭐 기대값이 없으면 지금 3,200에서 굳이 뭐 갖고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정부 쪽에서 이제 꾸준한 증시 부양에 대한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몇 가지 그 법안들 같은 것들이 쉬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 증시 체질을 바꿔야죠. 기업들의 체질을 바꾸고 뭐 배당 성향도 높이고 소각도 그냥 생기면 의무적으로 막 하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풍토가 되면 뭐 장기 투자가 빚을 발휘하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할 사람들이 많으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고 코스피 지지라인은 뭐 저는 당연히 3천이죠 지금은 지지라인은 3천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장기냐 단기냐 조정이 좀 짧으냐 기냐 이런 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련주라는 게 뭐 워낙 종목이 다양하니까요. 네. 이거 오늘 밤에 하는 공방에 대한 주제를 왜
미리 벌써 정하라고 이렇게 성화를 벌이는지 모르겠네. 아, 자, 네, 자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자,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다가 보니까 아직 11시 11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으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뭘 기다린다는 게죠. 예. 어, 2차 전지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예, 2차 전지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잖아요. 예. 아직도 안 간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 업황이 막 좋으냐 이런 거보다 주가는 뭐 사실 6개월에서 9개월 먼저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가 좋은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텐데 그냥 주가만 좋은 거예요. 예. 업황이 좋다 이런 거고요. 업황은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뭐 업종에 대한 전문가 아니잖아요. 몇 달 있다가 좋아질 얘기를 지금 상상을 해내기란 어려운 거고, 예, 바닥 찍고 지금 ESS라고 하는 걸 하나로 잡아가지고 지금은 주가가 예, 득달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되면 ESS 중국 거 관세가 더 예, 많이 매겨진다고 하니까 ESS는 우리나라 게 더 앞으로 진출을 많이 하겠다 이런 예, 생각들이 나오는 거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영향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관세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오늘 뭐 새벽 기사 보니까 일본도 자동차 관세가 안 낮아져 가지고 지금 뭐 장관이 다시 미국 간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뭐 내일부로 원래 매겨지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안 왔는지 예. 일본도 아직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예. 자동차 타이어주요? 타이어주 뭐 어떤 타이어주 얘기하시는 거야?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예. 뭐 지금 그래프만 보면은 아주 나쁘지도 않고 뭐 엄청나게 좋은 그래프도 아닌데요. 제가 봐서는 일단 지난번 고봉 정도에서 어, 지지를 받고서 다시 바운딩을 하는 거라고 보이니까요. 제 생각에 뭐 자동차나 이게 부품주나 뭐 타이어나 어차피 쓰이는 건 다 똑같은 거니까 놓고 보면 뭐 제가 봐서 현대기아차는 솔직히 걱정은 안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어떻게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전 이겨낼 거라고 보긴 봐요.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예, 이겨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 전략적으로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그 전보다 조건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어쨌든 양보하면서 얻어낸 관세율이니까 이거 안에서 뭐 최선을 다한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금 주가는 뭐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것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비과세 배당 해당 기업은 뭔가요? 비과세 배당인데 비과세도 있어요? 뭐 그런 기업이 있나요? 저는 그 배당 중에 비과세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뭐지? 제가 잘 모르는 개념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별다른 질문이 또 없으셔가지고 그냥 시장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한 1,8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물로 뭐 거의 금액적으로는 얘가 뭐 적지 않은 정도의 또 선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이게 시장을 지금 뭐 외국인 입장에서 완전히 버린 거냐, 뭐 우리나라 시장 엊그저께 그 IB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게 아니 세금 없이 배당이라는 말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세금 없이 배당 주는 회사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 분명히 저도 옛날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세금 없이 배당이라는 말이 레드캡 투어라고 하나 있네. 세금 없이 22% 배당 주는 배당주 이래가지고 레드캡 투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이게 아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을 하는 회사들 말하는 거네. 근데 이거 정부에서 지금 조치를 좀 취하겠다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감액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일반적이진 않은데
근데 감액 배당 해주는 회사가 뭐 한 45개나 되네요. 예. 예, 그런 회사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근데, 음, 저도 사실 이게 막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 어, 이게 나름대로 뭐 약간의 이제 배당의 꼼수라고 할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서 주는 거긴 한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감액 배당을 반복해서 하면은 자본금을 계속 털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저는 감액 배당이나 이런 거는 예, 그렇게 썩 뭐, 4월 달 기사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과세 검토를 한다 근데 고민이다 이렇게. 예. 왜냐면 과세 시스템 구축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예. 아, 5월 달만 해도 감액 배당 공시 건수가 118건이었다. 예. 감액 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생긴 자본 준비금을 덜어내서 주주한테 지급하는 방식이라서 야 이거는 예, 글쎄 이거는 약간 제 생각엔 좀 제살 깎아먹기 같은 개념인데 아니, 벌어서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발행한 차익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 거라 뭐 배당은 배당이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이걸 계속 이제 감액 배당으로 해서 비과세 배당 쪽으로 계속 몰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 보면 조만간 이런 것들 좀 제약을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드네요. 예. 자, 뭐 이런 얘기들 드리고요. 예. 자, 오늘 시장은 어쨌든 아침에는 뭐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다 이런 얘기들 있었고 또 이제 그 증세와 관련된 이슈가 뭐 청와대라든가 뭐 여당의 기류가 계속 일관되지가 않고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좀 아침에 좀 정체를 보이면서 출발했는데 업종들 몇 개가 지금 살려주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성 종목도 그렇고 오늘 뭐 한전 같은 게 유달리 좀 올라가는 것도 어제도 뭐 큰 기업인데 올라가는 거니까 관련해서 흐름들을 좀 끌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도 비교적 센 것들이 있고 전고체 배터리 뭐 비만 쪽 이런 거에서도 또 원전 쪽에서도 또 살포시 올라가는 것들 뭐 있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예, 지금 역전이 일어났어요. 오전에 지수가 좀 약할 때는 내려가는 종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뭐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부호는 좀 엇갈리지만 1,500개 정도가 1,600개가 올라가고 지금 내려가는 게 한 1,000개 조금 안 될 정도. 그러니까 등락 비율상으로도 오늘 차라리 괜찮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그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세도 그렇습니다. 아마 반도체 관련해서 다음 주에 관세가 매겨지면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이 좀 편할지도 몰라요. 예, 반대로 보면 이게 뭐 지금 얼마로 매겨질지 모른다 가지고 긴장 타고 있는데 뭐 사전에 약간 흘러나온 얘기처럼 예, 처음에 저율 관세로 시작해서 이제 돌아와서 뭔가 지을 수 있는 시간까지는 좀 준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뭐 반도체나 의약품 쪽으로 그렇게 고율 관세로 시작은 안 할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게 중간 배당 공시라는 게 원래 중간 배당을 주겠다고 원래 한 기업이 아닌데 갑자기 공시를 한단 말인가요? 아니면 아니 원래 뭐 분기든 반기든 원래 뭐 연초부터 주기로 결정이 돼 있으면 그게 공시되는 시점이라는 게 뭐 가고 있는 분들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예, 뭐 배당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개념 아닌가요? 그 공시가 나온다라는 게 주가에 그렇게 영향이 큰가요? 제 생각에는 뭐 배당 가지고 저도 투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중간 배당 발표가 그렇게 뭐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중간 배당을 글쎄 원래 월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기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죠. 1년을 기다렸다가 연말에 배당 나오는 것보다는 중간에 분기마다 준다더라 이럴 때 반응은 좋을 것 같은데 저라면 오늘 만약 급등을 한 뭔가라고 하면 팔겠어요. 예. 굳이 배당을 뭐 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급등한 게 배당 나오는 중간 금액보단 더 많이 올랐으면 급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예. 팔고 말죠. 배당 끝난 다음에 다시 사면 되죠. 네. 자, 지금 27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인사를 하고 계시네. 예. 그래요. 네. 이 정도 하고 인사 좀 하면서 이제 물러갈 생각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11시 27분에서 8분을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됐고요. 아까도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듯이 어닝 시즌이니까 15일까지 이제 줄기차 아직 뭐 발표 안 한 게 아마 7, 80%는 될 거예요. 근데 발표하는데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과연 이번 어닝 시즌에서 전분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과연 낮은 숫자를 동반하고 있느냐. 진짜 콩할 만큼이라도 그래야지 정말 주가가 안 밀린다. 지금 안 나오는 애들은 막 심하게 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적어도 정말 그 정도 수준을 비트하는 정도 기업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누가 로봇주 말씀하셨는데 로봇주 같은 게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어닝 시즌마다 약간 이제 슬퍼요. 숫자가 안 나오니까 시즌이 끝나야 이제 다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은 오히려 8월 그 중하순 넘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아침 일정 때문에라도 뺄 수가 없어서 저는 그 아침 방송을 아마 8월 말쯤에는 끝낼 것 같아서 9월 달 정도에나 한번 하루 이틀 좀 시간 내서 가보든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못 갈 것 같고 9월 달 정도 초반에 좀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뭐 덥고 이런 거 어제만 해도 뭐 많이 좀 덜 덥던데 휴가들 더 시원해지기 전에 빨리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자, 내일 다시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후에도 좋은 성과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무리할게요.